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겨레일보 종목 클래스 파트너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영상 하단에 댓글 보시면은 종목 강의 신청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댓글 하단을 참고하셔가지고 종목들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휴젤 22만원 550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휴젤 22만원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550주에 22만원이라고 하셨는데 22만원 평균 단가가 꽤 높으신 편이신 것 같아요. 550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현금 여력이 있으시냐 없으시냐를 파악하는데 저로서는 조금 무리가 좀 있습니다. 550주가 현금 비중이 뭐 총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10%다 15%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은 좀 더 좋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22만원이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신청해 주신 분들과 가지고 계시는 분들, 뭐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들 뭐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현명하게 대응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휴재를 좀 알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알 필요가 있어요. 바로 IPO 상장이죠, 상장.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상장을 하는 과정을 알면은 그 반대 과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거든요. IPO 상장을 할 때 보통 이제 뭐 자본금이 3천억 원 가량의 뭐 주식수, 뭐 나누기 주식수 뭐 1만 주 이렇게 해서 뭐 1주당 뭐 1만 주 이렇게 했을 때 뭐 300원, 30원 너무 낮나요? 3천억이니까 뭐 30만원, 3만원 하겠습니다. 3만원. 대략적으로 계산 안 해봤는데 대충 3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를 1만 주를 공개 모집을 합니다. 공개 모집.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공모라고 하는 거거든요. 공모. 1만 주를 공모를 한다라고 하면은 청약을 받아가지고 IPO 뭐 기관이라든가 외인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투자를 받아가지고 청약이죠. 청약 투자를 받아서 주식수를 배정을 해주고 그리고 상장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상장 과정이거든요. 상장 과정인데 반대로 얘기를 하려면 휴재는 지금 상장 폐지를 지금 고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된 건 아니고 고려를 하고 있다.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상장 폐지라는 게 거래소에서 니네 이제 재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요인들, 안 좋은 악재들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상장 여건에 뭐 적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를 해라. 강제 상폐가 있고 강제적으로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도록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자진 상폐가 있어요. 자진 상폐를 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상장 폐지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을 때, IPO를 했을 때 배정을 해주고 청약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진 상폐를 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이 모집 판매가 되어 있는,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판매를 한다라고 합니다. 판매가 되어 있는 이 주식을 가지고 기업에서, 오너에서 최대 주주가 이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일정 요건 이상. 그게 기준이 95%예요. 95%. 그러니까 상장 폐지에서 자진해서 상장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유통 비율이 52%입니다. 주식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에서 유통 비율이 52%가 되는데 유통 비율을 낮춰야 되죠. 그러니까 판매가 된 거를 회수를 해가지고 상장을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시켜버리는 거. 거래소에서 거래가 안 되도록 해버리는 겁니다. 뭐 비상장을 하는데 요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일단은 상장을 폐지를 하기 위해서 이걸 다시 회수를 해야 된다. 여기서 봤을 때는 회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기업 입장에서는 95%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가 22만 원을 들고 있든 간에 뭐 14만 원, 뭐 12만 원을 들고 있든 간에 손해보고 팔고 싶겠습니까? 손해보고 팔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 적정해서 지금 이제 PER이 8배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PER을 40배 수준으로 프리미엄을 얹어가지고 경영권을 포함한 거를 우리가 회수를 해오겠다. 그럼 적정 주가, 이 기업의 매각이 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이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이 기업을 인수를 하겠다. 유통이 되고 있는 주식수를 다 걷어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지금 28배니까 그렇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바이오 쪽이다 보니까 뭐 프리미엄을 측정하기 나름인데, 휴젤 같은 경우에서는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좀 이따 볼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내가 조금 갖고 있는 거에 플러스 알파로
P를 받겠다, 프리미엄을 받겠다라고 해서 주가가 지금 13만 원 수준이니까 내가 18만 원, 19만 원에서 최대 주주가 인수를 해줄게. 우리한테 매각을 해. 우리가 인수를 다 해줄 테니까 인수를 다 하고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격들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돼요. 기업에서 상장 폐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수를 하는 것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기업을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높은 금액으로 매입을 해주겠구나라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높은 가격,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격들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를 해주니까 투자에 대한 심리, 약간 그래도 적정 가격에서는 보장은 되겠구나. 약간 이런 심리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 여기서 상승하는 가격에서 결정이 되면은 여기서 얼마 가격에서 인수를 해주겠다. 약간 지금 평균 단가가 높으시다 보니까 주가가 결정이 되기 전에, 상패가 결정이 되기 전에 주가가 좀 오른 상태에서 높은 가격으로 지금 이제 17만 원 수준이니까 우리가 22만 원 수준에서 매입을 해줄게. 약간 이런 거를 기대를 해야 되는 그런 가격이에요. 아니면은 이런 거를 결정이 되기 전에 나는 그래도 수익권으로 좀 들어가고 싶어, 안정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지금 550주 좀 단가가 좀 금액이 좀 크신 것 같은데, 평균 단가를 살짝 낮춰보시는 게, 여기 한 이 구간 평균 단가를 제가 봤을 때 적정 매물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적정 평균 단가는 한 이 정도? 한 17만 원, 18만 원 이 수준이라고 봅니다. 여기 17만 원, 18만 원, 여기 지금 거래량들 여기 좀 몰려 있는 이 가격대라고 봐요. 이 가격대에 17만 원, 18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은 평균 단가를 한번 좀 낮춰보시고, 그렇게 되면은 뭐 결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원금까지 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자, 여기 왔을 때 내가 평균 단가 여기 550주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좀 550주를 다 매수를 또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뭐 조금 이제 절반 550주니까 550주를 더 매수를 하셔야 17만 원, 18만 원으로 될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간에 평균 단가를 좀 낮춰보시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550주를 내가 예를 들어서 매수를 했다. 그럼 올라왔을 때, 원금이 왔을 때, 원본이 왔을 때 550주는 어느 정도 비중을 다시 낮춰놓고, 여기서 더 700주 정도 낮추셔도 되고, 뭐 800주 정도 낮추셔도 되고, 어느 정도 원금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정을 받거나 아니면 결정될 때까지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대응을 좀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전략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 기업이 일단은 어떤 상황들이 있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일단은 뭐 보툴리눔 톡신 제제, 우리 뭐 보톡스 쪽으로 중국이라든가 유럽, 미국 이런 쪽으로 진출이 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보툴리눔 톡신이랑 필러를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는 약학, 의학,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성은 나쁘진 않아요. 이게 톡신 쪽이라든가 필러 쪽이라고 하면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거나 제품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고정적인 매출이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영업에 대한 부분들, 매출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적자가 나는 기업이라든가 그런 상황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매출이 좀 증가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최대주주가 바뀌었어요. 이전에 바뀌었는데, 그때 인수한 가격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비상장으로 전환을 하고, 이거를 다시 해외에다가 뭐 홍콩이라든가 뭐 중국 쪽 계열이죠. 홍콩 쪽으로 뭐 재상장을 한다, 뭐 이전 상장을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IPO를 진행하고 뭐 투자가 진행이 되어 있던 거를 회수를 해가지고 비상장으로 전환을 하고, 비상장에서 홍콩으로 뭐 전환을 시킨다. 약간 최대주주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비상장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상장이 된 상황보다 비상장이 있을 때 이런 것들에서 최대주주의 손실을 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원활하긴 합니다. 약간 이런 장단점이 좀 있기 때문에 비상장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지금 충분히 기업 주가가 비싼 편은 아니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갈수록 이 기업의 뭐 주가가 뭐 다시 재평가가 되는 것들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기대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상장 폐지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현명의 대응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기대감들이 상장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상장 폐지설 이런 얘기들이 계속 풍문에 확정된 건 없다. 근데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얘네들도 휴젠의 최대 주주가 이런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간섭을 하는 거고 결정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 주주의 그런 의향 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반영이 좀 되긴 할 겁니다. 싱가포르 투자기업 CBC 그룹이 휴재를 상장 폐지한 후 홍콩에 재상장하는 것들을 고려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들은 최대 주주로부터 지배구조 등과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휴젤도 최대 주주한테 전달해서 받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달해서 받은 것들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다. 그 정도까지라고 합니다.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후에 결정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줄 거기 때문에 그때쯤에는 이제 다시 적정 주가까지는 좀 이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검토를 하고 있었으나 일정이 검토를 점단했다, 무기한 보류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기대감들이 다시 꺾일 수는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뉴스를 계속 뉴스 플로우 그런 것들도 계속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명하게 대응을 좀 잡아갔으면 좋겠고요. 다른 종목들도 있으시면은 이렇게 영상 강의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좀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재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 여기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